지나간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도 등차 수열이에요. 뭐 이따가는 등비 수열도 조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등차 등비를 수열해서 많이 하는 이유는 출제율이 높아요. 등차 등비에 대한 내용이 자신의 단순한 연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 오늘은 제목 그대로예요. 등차 수열 합에 대한 그래프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우가 물어봐요. 등차 수열을 이차함수를 등차 수열 합으로 보면 안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엄밀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보면 돼. 등차 수열 합이 SN이 n에 관한 2차식인 거고 저 변수 n 대신에 x를 쓰면 ax제곱 플러스 bx 뭐 c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이걸 fx라고 하면 x에 대한 변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변수 들어가는 값 인풋, 아웃풋 나오는 값이죠. 아, 주광이 여행 갔어? 아, 주광아 여행 갔니? 그래. 말도 안 하고 어제 안 왔니 그러면? 어제 안 온 거잖아. 모르겠다. 자, AS적 플러스 BS 플러스 다시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 건 똑같은 구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함수식을 나타내는 거죠. 들어가는 값이 X면 이걸 계산한 결과값이 FX.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값이 N이면 나오는 결과값이 S. 다만 저기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모든 실수 아무런 상관없이 뭐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거나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구조는 같아요. 다만 만약에 SN의 식이 만약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따르는 이차함수다라고 한다면 이게 수열의 합일 때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수열값이 되는 게 아니라 n에다가 자연수 값을 넣은 거 1을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이때 값들만 가능한 거라서 사실은 이 선들 중에서 자연수에 해당하는 x값만 넣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x가 1이 여기야. 그럼 여기죠. x가 2가 여기야? 이렇게 등간격으로 점들이 나타내질 거란 얘기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페이크죠. 이쪽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오른쪽 위만 봐야 돼.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점들이 찍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값은 일반 항이 아니라 Sn, S1, S2, S3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럼 일단 그래프가 네 가지가 있겠지. 지금 일단은 원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로만 보는 거야. 상수항이 있는 거 없는 거, 상수항이 없는 거. 상수항이 없어야지만 정상적인 등차수를 합인 거고 상수항이 있으면 y절편이 0이 아니면 삐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양이 네 가지일 거야.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랑 위로 블록인데 대칭축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그래프가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일단 왼쪽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야. SN 값이 이렇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봐봐. 일단은 SN의 구조에서 SN이 AN제곱 플러스 BN이라고만 볼게. 여기에서 공차가 얼마야? 2n이죠. 미분하듯이 내리면은 1차 되는 거고 공차는 2a에 그죠? 이건 경리 A하고 B의 부호가 같으면 대칭축이 왼쪽이고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인데 뭐 그건 몰라도 좋아요. 어쨌든 이 그림을 본다면 공차가 2a인데 아볼이니까 a는 양수라서 공차는 어떻게 돼? 양수야. 공차가 양수면 값은 계속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하는 거잖아. 근데 이 그림에서의 A1을 그려보면 A1은 S1이랑 같아요. 이 함수식은 SN이야. n에 관한 2차식이야. 그래서 A1과 AN과 SN은 같지 않지만 유일하게 A1과 S1은 같아. 그럼 여기서 보면 원점을 지나가는 오른쪽 그림은 다 1사분면에만 존재하는 거라서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S1은 무조건 어떻게 돼? 양수죠. 1이 여기가 있든 여기가 있든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위에 있는 거잖아.
S1은 무조건 양수가 돼요. 그럼 그 다음 값은 어떻게 해? S1보다 S2, S3가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더해지는 A2, A3, A4가 전부 다 어떻다는 얘기야? 더 커진다는, 양수값이 된다는 얘기죠. 양수값이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공차가 양수고 초항도 양수야. 얘는 공차와 초항이 모두 다 양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녀석일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문제로 나올 일은 없어. 그냥 계속 증가하는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했을 때 0이 된다든지 합이 이것들을 다 더했을 때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게 언제일 거라든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야. 이해갔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아래 거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얘는 공차가 어떻게 돼? 얘는 공차가 양수 음수 위로 블록이니까 2a a가 음수일 거 아니야. 공차는 음수 얘는 초항값이 어디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초항값이 양수 음수 얘는 공차와 초항이 모두 음수여서 계속 작은 값들만 더더더더 작아질 거야. 합치면 합칠수록 더더더 작아질 거야. 그게 끝이야.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 오케이? 그러면 해석할 만한 내용 두 개예요. 요거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랑 똑같이 위로 블록인데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 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러자. 1, 2, 3을 대략적으로 할게요. 이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르게 하는 거야. 1. x가 n이 2일 때가 대칭축은 아니고요. 그냥 살짝 대칭축에 가까운 값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해보자.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이 S1, 여기 값이 S2, S3는 지금 S2하고 S1 사이쯤에 넣었어요. 얘가 S3 이렇게 볼게. 그럼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값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S1이 음수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S1은 뭐랑 같으니까 A1과 같은 거니까 이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 초항이 음수라는 건 알 수가 있어. 맞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일반항 조건이 an제곱 플러스 bn이고 이거에 의해서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야. 근데 a가 양수니까 공차도 양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첫째 항은 음수에서 시작해. 첫째 항은. 근데 공차가 양수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럼 음수에서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양수로 바뀌는 녀석이 되겠지. 이 녀석에 대한 an을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첫째 항 n이 1이었을 때 값은 음수야. 근데 점점 커져. 언젠가는 0보다 큰 값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오는 녀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갖고 단순하게 아래로 블록이다. S1 값이 A1인데 그게 음수이니까 첫째 항은 음수고 공차는 양수여서 점점 커지는 일반항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S2는 A1 더하기 A2인데 이게 S1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 더 작잖아. S1보다 S2가 더 작잖아. 그럼 S2는 S1은 A1이니까 얘가 똑같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어? A2는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아? A2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합이 A1과 A2를 더한 게 S1보다 더 작아진 거야. A2를 더 추가했더니만 값이 더 작아졌대. 그렇다면 얘기는 A2는 음수란 얘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2는 음수예요. 여기까지 알 수 있어. 그럼 S3는요? S3는 이거잖아. S2에다가 A3을 더한 건데 얘가 S2보다 더 커졌어.
그 말은 S2, S 똑같은데 A3가 어떻게 되다니, 어떻다니, 양수, 음수야. 얘는 양수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그림을 보고 A1과 A2는 음수였는데 A3가 되면서 양수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A1이었을 때 2일 때는 여기가 2일 때는 어쨌든 0보다 더 아래쪽에 있을 때 여기가 2라면 3일 때는 오른쪽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A3은 양수로 바뀌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되겠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네. 예시를 하나 좀 더 드릴게요. 하나 더 올려서 이것도 한번 보고 가죠. 똑같은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같은 걸로 한번 해보자.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S1하고 S4가 같고 S2하고 얘는 S3이 같다고 보는 거야.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볼 거는 A1, S1이에요. S1이 양수죠. 위로 블록이잖아. 그럼 얘의 공차는 양수, 음수? 음수인 거고 초항은 S1이 초항인 거니까 양수예요. 그럼 얘는 양수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의 합으로 해석하는 문제는 이건 거의 90%야. 초항과 공차의 부호는 반대가 돼야 돼요. 초항과 공차의 부호가 똘다 뿔뿔 마마이면은 문제 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무조건 초항과 공차는 부호가 반대일 거라고 느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초항은 음수, 초항은 양수, 공차는 음수다가 되는데 S1과 S2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S1보다 S2가 더 큰 거죠. 얘는 S1에다가 A2를 더한 거잖아. 그럼 여전히 A2는 뭐야? 양수가 되겠죠. A2는 양수란 걸 알 수가 있어. 이제 그 다음인 건데 S2하고 S3가 같아. 이 상태에서 대칭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대칭축이 2와 3 가운데 값이야.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이 됐을 때 2일 때와 3일 때의 함수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그럼 이때는 같은 거잖아? 근데 얘가 S2 더하기 A3이야. 그럼 뭐 할 수 있어? A3이 어때? A3이 어떠냐고? 0이죠. A3이 0이란 얘기야. A1, 아니, A3. A1, A2가 음수였다가 A3이 되는 순간 0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긴 한데, 다시 또 볼게요, 그러면 이제. S1이랑 S4가 같대, 대칭관계에서 또. 그럼 봐봐. 얘는 S1에다가 A1, 이건 A1일 거야. 얘는 A1인 거고, 얘는 A1에다가 A2에다가 A3에다가 A4를 더한 거잖아. 근데 A3이 얼마라고? 0이라고. 얘랑 똑같잖아. 그럼 A2랑 A4를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되겠죠? 맞죠? A2는 아까 양수에서 음수였어? 양수였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수, 0,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을 더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숫자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반부호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등차수에 있을 때 3일 때의 함수값이 0이었어. 그럼 2일 때하고 이가 잘못 그렸다. 내려가야 된다. 여기가 3일 때 0이 되는 거고 2일 때 양수였어. 그럼 4일 때 어떻다는 얘기야? 음수란 얘기인 거야. 근데 요 녀석의 높이랑 이 녀석의 높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니야? 등차 수열인 거니까 여기서 늘어난 D만큼 똑같이 D가 반영될 거 아니에요. 얘가 D 공차가 음수였다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야? A3을 기준으로 A2와 A4는 반부호 관계가 될 거고 A1과 A5도 어떻게 될 거야? 반부호 관계가 될 거야. 그럼 마치 얘를 등차 중앙처럼 이용한다면 A3이 가운데로 낑겨 있는
연속되는 등차 수열의 합들은 다 0이지 않을까 싶은 거야.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때 뭘 좀 봐야 되냐면 옆에 있는 예시를 풀어줄 때 설명을 해줄 건데 대칭축에 아니 얘는 대칭축에는 진짜 자연수 값이 없어.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가장 가까운 이 자연수 값들이 있잖아요. 요 간격이 같은 경우에 특별한 해석들이 많이 나타나. 이해되겠어? 이런 모양일 때. 또 어떤 모양일 수도 있냐면 가운데 값이 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의 n 값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대칭축에서 아예 변수값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요. 괜찮아? 대칭축이 3, 4, 5라면 또 특별한 성질이 일어날 거야. 아니면 여기 값이 기준으로 좌우에 자연수가 하나씩 낑겨 있다면 이것도 특별한 성질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특별한 성질이 없는 거야? 대칭축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x가 3 그리고 여기가 4 이런 건 좀 특별한 거죠. 이해가? 3과 4 사이에 대칭축이 있는데 대칭축이 3과 4 정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쏠려 있어. 이럴 때가 좀 다른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해석을 해볼 거예요. 이해 갔어요? 요걸 좀 보면 되겠고. 자, 이제 여기 앞서서 요거 갖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여기에 대칭 관계가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뭐냐면 2차 함수를 보고 일반항의 값을 구하거나 일반항의 부호를 바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해볼게. 뭐냐면 1과 2가 있으면 이 두 점을 연결하세요. 찍 선분으로. 이웃한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해 볼게. 저 노란색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저 노란색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그럼 좌표값을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자, 이 좌표값은 얼마예요? 1,S1. 이 좌표값은 얼마야? 2,S2. 됐습니까? 기울기가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럼 저거 기울기 쓰면은 2 빼기 1분의 S2 빼기 S1이 되고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S2 빼기 S1이니까 뭐가 되겠어? A2가 되겠죠.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올라가고 있잖아. 양수야, 음수야? 기울기 양수죠? A2가 양수라니. 다시 한번 해봐. 요거하고 요거 두 점 기울기 구해볼게요. x 증가량이 얼마야? 1이죠. 무조건 x 증가량 1이야. 이웃한 두 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S4니까 S4 빼기 S3이 되겠죠. S4 빼기 S3이 얼마야? A4야, A4. 분모는 무조건 1이고 1분의 A4가 이거의 기울기라고.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다시 2하고 3 한번 해볼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해보자. x 증가량 얼마야? 1. y 증가량인데 S3 빼기 S2가 돼. S3 빼기 S2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x2가 평행해요. 얘가 얼마라고? 0. 얘가 누구 말하는 거야? A3 말하는 거죠. A3이 0이란 얘기야. 따라서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또는 0이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점 아니고요. 뒤에 있는 점. 뒤에 있는 점의 항번호가 2잖아. 요 값의 기울기는 뒤에 있는 점의 항번호 A2의 부호를 말하는 거야. A2의 부호가 얼마라고? 양수라고. 이거 두 개 연결했어. 뒤에 있는 점의 항번호가 3이죠. 그럼 A3의 부호가 얼마라고? 0이라고. 이거 연결했어. 뒤에 있는 점이 4잖아. A4의 부호가 얼마라고? 음수라고. 다음 거 연결해서 여기가 5였어. 여기가 5일 때야. 그럼 이거 기울기가 음수잖아. A5의 부호는 뭐라고? 음수라고. 해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뒷번호에 해당하는 수열의 부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공식이 아니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따져보면 x 증가량은 무조건 1인 거기 때문에 y 증가량이 뒷번호에 해당하는 수열의 부호를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고 연습도 좀 한번 해볼게요. 그 아래쪽에 있는 거 내가 필기해 놓은 거 보면 이차함수의 해석 기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2차 함수로 그래프가 주어지던, 그래서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너희들이 이제 등차 수열로 해석을 하려고 하던, 아니면 문제에서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던 한 이 네 가지 정도만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야? 아까 했던 거.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a1이라고요. 그래프가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일 때 요 값. 이 그래프는 이참수고 Sn 그래프인데 S1은 A1과 같다고요. 초항값의 부호를 알 수 있어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일단 대칭축을 이용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거기다가 필기를 좀 하고 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죠. n이 1일 때의 부호 S1의 부호가 결과적으로 A1의 부호를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칭축은 합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합의 최대와 최소를 판별하는데 기준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S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SN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잖아. 그때 대칭축이 좀 필요해요. 대칭축을 이용할 수 있으면 돼요. 세 번째, 절편인데 여기서는 y절편은 의미가 없어요. y절편은 0이냐 0이 아니냐만 보면 돼. 0이면 첫 장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거고 y절편이 0이 아니면 삐꾸 수열인 거야. 그냥 그게 끝인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절편이 중요한 거야? x절편이 중요하겠죠? 네. 이건 x절편과 관련이 있을 거고. 얘네들이 뭘 의미하냐면 처음으로 합이 0이 되는 순간이야. 이것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SN이 0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수열의 합이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합이 0이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근데 만약에 X축과하고의 교점이 정상적이라면 한 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왜? 원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정상적일 때는. 그래서 처음으로 합이 0이 되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최초로 양수항이냐 음수항이냐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있었을 때는 언젠가 이거 올라가고 이렇잖아. 근데 이제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SN이 양수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는 수열의 합을 말하는 거잖아. 얘랑 관계없이 수열값의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데 수열 최초의 초항값이 양수였으면 A2, A3, A4는 공차가 반드시 음수인 녀석 위주로 나와서 값이 점점점 뭐가 돼? 작아질 거란 얘기인 거고. 만약에 초항값이 음수였어. 그럼 공차가 아마 양수일 거라서 초항이 음수인 녀석은 점점점 항이 커지는 녀석이 나올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해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보통 대배우는 문제가 이렇게 느껴져야 돼. 초항이 양수면 점점점 작아지는 값으로 가고 초항이 음수면 점점점 커지는 값으로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야. 이해갔어? 그럼 뭐가 되냐면 양수 되다가 언제? 어느 순간에 뭐가 돼?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이겠죠. 양수 음수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항 기준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노란색 음수 되다가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 생기겠죠. 이해갔어요? 그거 말하는 거야. 최초로 양수가 되거나 최초로 음수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요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A10부터는 음수야, A11부터는 양수야. 이런 것들을 따지는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인 거야. 근데 이거의 기준점이 뭐냐면 대칭축 오른쪽 값. 대칭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바로 오른쪽에 해당하는 수열값 1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필기를 먼저 하세요. 내가 화면을 넘겨야 돼서. 프린트에 오른쪽 그림 3개 있죠, 너희들? 예제 1, 2, 3번 있죠? 그럼 그거대로 해석을 해볼게.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3가지 종류만 연습을 하면은 다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래프를 따질 거야. 정상적인 아이의 원점을 지나가. 얘를 먼저 봤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삐꾸가 아니고 첫째 항부터 규칙이 있는 등차 수열인 거예요. 됐죠? 그럼 제일 먼저 뭘 보라고? S1. S1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딱 보는 순간 S1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위로 블록이야. 공차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초항과 공차 먼저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자, 얘의 특징이 뭐냐면 X축하고의 교점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8이야. 2차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대칭축이 딱 자연수값 아니에요? 대칭축 얼마야? 0과 18의 가운데인 9가 대칭축일 거야. 자, 그럼 뭐냐면 여기의 높이의 이 값은 S9예요. A9가 아니라 S9예요. 그럼 요거 바로 왼쪽과 오른쪽에는 좀 내가 그림을 좀 오버해서 그리긴 할게. 너무 가까우면은 실제는 되게 가까워야 되는데 좀 다르게 볼게요. 그럼 얘 뭐예요? 보니까 S9보다 아래쪽에 누가 있어? S8과 S10이 있어. S8과 S10은 어떻다? 같다. 됐죠? 그래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첫째 항은 여기에요. 이게 S1이자 A1인 거야. A1은 양수로 시작했어. 근데 점점점 값이 어떻게 돼? 작아져. 그럼 언젠가는 음수로 바뀔 거야. 근데 얘네들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니까 일반한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고 싶은데, 지우야, A9의 값은 얼마일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A9. A9. 아까 A9 어떻게 확인하는 거였어? n이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 두 점 연결하라고. A9를 구하고 싶으면 누구랑 누구 연결해? 아니죠. 8이랑 9라니까. 뒤에 있는 값을 이 번호로 봐야 돼. 자, 8과 9일 때의 점을 연결하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인데 저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9 빼기 8분의 S9 빼기 S8이 이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인 거잖아. 분모는 1이야 무조건. 그럼 분자 계산하시면 A9가 되는 거잖아.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이게 양수야. 근데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거요. 9일 때하고 10일 때의 기울기를 비교하시면 10 빼기 9분의 S10 빼기 S9가 돼서 A10이지? A10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처음으로 이제 알 수 있어야 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값이 언제야? A10인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맞죠?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 했냐면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건 언제까지야? 그치. 9까지를 더한 값이 최대일 거야. 다 양수니까. 그래서 합에 대한 최대값은 얼마나 말할 수 있어? S9라고 말할 수 있어. 물론 이 그림 보면 9일 때 함수값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S9가 최대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만 얘네들의 부호가 어디에서 바뀌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어디까지 합이 최대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해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조금 더 특징을 보면은 8일 때랑 9일 때의 높이가 똑같고 얘랑 같잖아.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건 뭐야? 자봐 얘들아. 이 기울기, 이거 기울기가 일반한 값이라고 했잖아. 이 주황색의 기울기랑 빨간색의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죠. 다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인 거잖아. 그럼 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두 일반항의 절대값은 같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럼 이런 거야. 아까 같은 거 착각하면 이게 뭐냐. 아까는 잘 봐봐. 중간에 0인 녀석이 있었어. 0인 녀석이.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는 A7이 0이었고 A6은 양수였고 A8은 음수였어. 그래서 얘네들의 부호가 A6과 A8이 반부호 관계였단 말이야. 3이면 얘 마3 이렇게 됐던 거라고. 맞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0인 값이 있어 없어? 9는 양수인데 10은 바로 음수가 되는 거잖아. 0인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항 값 중에서 0인 값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9일 때는 양수고 10일 때는 바로 음수가 되는데 요 부호가 이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절대값 크기가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 식일 때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얘 뭐예요? 18. S. 그러니까 A1부터 A18까지. 이걸 다 더한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잖아. 자, 그럼 이제 대칭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대칭 관계면, 그렇지. A9. 일단 18일, 이건 일단 문제 풀면서 해봐야 되겠다. 문제를 물어보는 거 봐야 될 것 같아. 네, 이거는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존재하진 않지만, 그래서 A9하고 A10하고 반부호 관계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균값, 수열의 평균값을 예를 들면, 존재하지 않는 값이지만, A9.5, 얘하고 얘하고의 가운데 값, A9.5, 얘를 얼마로 봐야 된다? 0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건 나중에 언제 써?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열에 합구할 때 좀 많이 쓰잖아. 그래서 가운데 값 A9.5는 0이다. 이 정도까지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됐죠? 두 번째 거. 비교를 해줄까? 괜찮겠지?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자, 해볼게요. 얘도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0, 여기가 17. 그러면 좀 달라지는 게 있어. 대칭축이 얼마야? 2분의 17. 8.5에 8.5. 8.5일 때는 항의 값을 갖지 않아요. 그럼 얘랑 가장 가까운 왼쪽의 값이랑 오른쪽 값을 보면 얘가 8이고 얘는 9가 되겠네. 그럼 8일 때랑 9일 때랑 높이가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S8과 S9가 같아요. 그러니까 대칭축 기준으로 바로 양쪽에 있는 두 SN 값이 같아.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되게 중요한 특징이야. 얘는 S8과 S9가 같으면 뭐예요? 아까 말했던데 이걸 뭘 할 수 있어? 그치, A9가 얼마다? 여기다. S8은 S9는 S8 더하기 A9잖아. 얘랑 같으면 A9가 0이 되겠죠. 두 번째 방법 확인. 요 두 점의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0이잖아. 그럼 뒤에 있는 점 9일 때의 일반항 A9가 얼마다? 0이다. 이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그리고 뭐 굳이 말한다면 첫째 항부터 먼저 보는 게 맞죠? 1을 집어넣으면 S1은 A1인데 1 넣어봐요. 마이너스 16이잖아.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고 굳이 여기서 공차 구하려면 n제곱이니까 공차는 얼마야? 2가 되겠죠? 초항과 공차. 사실 초항과 공차 알면 우리는 모든 값을 다 아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건 언제예요?
초항이 음수야. 뭐 공차 알고 있어. 이거 일일이 다 더해도 알 수 있지만 그림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9 바로 오른쪽에 10이 있을 거고 이 기울기는 양수가 되는 거잖아. 처음으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게 10번째인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A10부터는 양수다.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얘가 17이니까 이게 홀수버 이게 그러니까 x절편이 홀수일 때는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해볼게. S17이 지금 0이란 얘기잖아 얘가 지금. 그렇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 A1, A2, A17까지 합이 얼마다? 얘가 0이다. 얘가 홀수 번호가 되면 이 전체 개수가 홀수계란 얘기고, 그럼 좌우 대칭 관계로 두 개씩 찝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은 딱 하나가 생겨요. 가장 가운데 누구겠어? 한 번으로 보세요. 1과 17 더하면 18이고 나누기 2하면 9. A9가 이들의 가운데 값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럼 이거야. 이 전체의 합은 이들의 가운데 값이 A9이기 때문에 A9를 몇 번 더하면 17번 더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것들의 총 합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갑니까? 등차 수열은 가운데 값을 구한 다음에 이 항의 개수만큼을 곱하면 이게 수열의 합이었던 거잖아. 근데 이게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러니 뭘 알 수가 있는 거야? A9는 얼마다?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네들이 등차 수열의 합이 Sn이 있었을 때 여기가 0이고 이쪽 끝이 만약에 홀수인 값으로 자연수가 선택이 된다면 이것들의 가운데 값인 A9는 0이라는 것도 추가로 알 수가 있다. 되겠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만약에 문제에서 S18이랑 A19가 같다라고 나와 있어. 만약에 조건이 있어. 항번호가 똑같은데 얘는 수열의 합이고 얘는 일반항이야. 이게 같다라는 건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얘는 S17에다가 A18을 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랑 같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S17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인 거죠. S17이 0이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A9는 뭐가 된다? 0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 조건은 우리가 A9가 0이라는 식으로 간편화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얘랑 그림을 하나 더 그리는데 3번을 내가 그림 하나 옆에다 다시 그릴게요. 이건 이렇게 그려서 할게요. 자, 얘는 좀 달라요. SN이 값이 예쁘지가 않아. n 곱하기 3n-20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원점 0이고 여기가 3분의 20인 거죠. 3분의 20이면 7보다는 조금 더 작은 거죠. 뭐 6과 3분의 2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대칭축 값이 얼마냐면 이거의 절반이니까 3분의 10. 그럼 얘랑 가까운 자연수 값은 3과 4죠. 누가 더 가까워? 3이 더 가깝죠? 여기가 3이고 여기는 4예요. 또 너무 차이 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 첫 번째 S1 구해봅시다. 1 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7이에요. 그럼 초항이 마이너스 17이야. 그럼 보나마나 공차는 양수일 거야.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겁니다. 공차가 굳이 얼마냐 물어본다면 6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9점을 연결한 거 한번 해볼게요. 3과 4를 연결하면 0은 아니고 기울기가 약간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양수인 거야? A3, A4. A4가 양수란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여기 3이 있었으면 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러면은 A3은 음수였는데 A4부터는 양수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도 알겠지만 기울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같은 수의 값은 없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해석이 많진 않아. 그래서 처음에는 음수였다가 점점 양수로 값이 커지다가 A4를 기점으로 양수가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양수값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얘는 해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겠니? 자, 그럼 얘를 필두로 지금 예제를 뒤에 만들어 놨잖아요. 아까 풀라고 했던 것들. 다시 조금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풀어봅시다. 보시면 이건 아까 대부분 다 내가 봤어요. 다 풀었어. 이거는 해석이 뭐냐면 집합에 대한 해석인 거야. 여기다가 이 항번호를 집어넣어서 1부터 n까지를 다 집어넣어서 원소로 만들 건데 그 원소가 수열의 합이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집합의 특징상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숫자 하나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중복되는 값은 제외하고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와 있어서 아볼인지 위볼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충 위볼이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조건이 S9랑 18일 때가 값이 같대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거냐? 8일 때랑 19일 때도 어떻다는 이 값이 같다는 얘기죠. 대칭관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 값이 얼마예요? 9하고 가운데 값이 얼마죠? 27. 그러니까 13.5죠? 그러면 1일 때부터, 1이 여긴지는 모르겠지만 1일 때부터 2, 3, 4, 5, 6 해가지고 여기 대칭축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13이고 이거 넘어가는 값이 14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다른 함수값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개수가 몇 개야? 13개.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최소값은 13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양쪽 대칭관계이기 때문에 14일 때랑 13일 때랑 함수값이 같고 15랑 11일 때랑 값이 똑같아서 중복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일 때랑 26일 때인가요? 1일 때랑 26일 때가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27 되는 순간에는 여기 대칭관계에 있으려면 얘가 0이어야 되는데 S0은 없는 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27이면은 안 되는 거고 26까지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3부터 26까지를 다 더한 값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나요? 자, 18번. 자, 이 문제는 조건이 일단 S10, S50이 10이다 조건 나와 있고요. 거기에 SN은 n에서 3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만 있으면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어떤 조건에서? 가에서. 가는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 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다만 조심할 건 뭐냐면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야. 얘는 그냥 등차 수열은 말이 없이 2차식이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삐꾸 수열의 합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반면에 이 19번처럼 첫째 항이 60인 등차 수열이라고 말이 나오면 얘는 첫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야. 이 말이 조금 뉘앙스가 완벽하진 않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의 경우는 우리가 바로 뭘 구할 수 있냐면 SN은 최대값이 있는 거니까 최대값 때 2창의 개수는 아마 음수일 거고
n-39의 제곱 플러스 4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S10은 10이니까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얘는 10이에요 라고 한다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SN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50보다 작은 자연수 m에 대해서 이걸 구하래요. 그럼 이제 이런 거네요. 여기가 30인 거고 여기가 50이 있을 건데 S50보다 더 큰 요 구간에 해당하는 항번호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고? 10인 거고 더 커야 되는 거니까 11부터 49까지가 되겠죠? 그게 M과 N이라서 P와 Q라서 11, 49 집어넣어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불편하지만 어쨌든 등차수의 합을 만들긴 해야 됩니다. 물론 S, K는 11부터 49, AK면 S49에서 S10을 뺀 거라 볼 수도 있고요. S49는 S50에서 A50 하나 뺀 거거든요. 이걸 굳이 쓰는 이유는 S50과 S10이 10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50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어쨌든 뭐가 돼야 돼? 공차와 초항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계산값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된 문제고 이제 19번 문제가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19번 문제가 19번 문제가 좀 그렇죠. 근데 첫째 항이 60이고 이제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등차수이다. 첫째 항이 60이잖아. 그럼 얘는 원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로 SN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첫째 항이 60이면 이렇게 말하는 얘기야 사실은. 1 넣었을 때가 양수가 나와야 하는 거니까. 됐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바로 뭐야? SN인 거고 SN의 절대값을 취한 게 TN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그래프는 Y는 SN의 절대값을 취한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위로 볼록인 이렇게 볼록인 그래프 있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절대값으로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만 정확히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웃하는 두 값이 X가 N이 19일 때랑 20일 때 값이 얘가 더 커야 된대. 그럼 어디가 문제쓰냐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얘가 19고 얘가 20이고 이렇게 20일 때가 더 큰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가능한 건 아니고 이쪽도 가능해요. 여기가 19고 미안해 이게 아니구나. T 이건 두 개 값이 같은 거 먼저 하려면 여기가 20일 때 여기가 21로 같을 수 있어요. 또 같을 수 있는 곳이 어디면 여기 같을 수 있어. 여기가 20일 때 여기가 21로 같은 값이 될 수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지금 보는 게 여기가 20이고 만약에 여기가 21이면 안 되냐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이 간격을 그대로 갖고 오면 여기가 19고 여기가 18인 거잖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어야 돼. 근데 너희들은 직관적으로 가운데 몰려있지 않을까요? 라고 문제를 풀었을 건데 사실은 여기가 20, 여기가 21인 것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20, 여기가 21이면 그림상 보세요. 이 간격이 1이야. 그럼 19는 여기죠. 19가 더 작아야 되는 게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20, 여기가 21, 이거 왼쪽 여기가 19 이런 관계가 될 거란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칭축에 있는 가운데 값은 20.5가 가운데 값일 거고요. 이제 뭘 구하는 건지 보세요. 이게 항번호가 높을수록 더 작아져야 돼. 감소구간 말하는 거예요. 감소구간이 어디예요? 여기만 감소구간이야. 이 감소구간에 해당하는 n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물어볼게요. n이 20이면 돼안돼? 20, 20이 같잖아. 안 되죠. 그럼 20보다 더 큰 21은 돼안돼? 21과 20이 되죠. 21부터 가능한 거예요. 여기 교점이 나와서 안 나와서 문제에서 20, 21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 41인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40인 거고 여기가 40인 거잖아요. n이 얼마일 때까지 가능해? 40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21부터 40까지는 가능한 거.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빨리 할게. 이거는 계산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SK를 첫째 항이 요식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의 합공식을 써서 K에 관한 2차수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부터 n 플러스 4랑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합을 빼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많이 복잡할 거야.
2차식을 시그마 취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보면 뭐냐면 얘가 m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개거든요. m 플러스 1, 2, 3, 4 5개란 말이에요. 그 5개 합이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첫 장하고 공차하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이거. 애들아, 얘는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얘는 삐꾸가 삐꾸가 아닐까? 삐꾸예요, 삐꾸가 아니에요? 삐꾸가 아닐 거야. 첫 장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일 거야.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는 녀석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괜찮아?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최대값을 구하는데 5개의 값을 더해서 최대가 돼. 그럼 뭐가 돼야 돼? 가운데를 가장 많이 몰려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예요? 첫 등차수열 공식 중에 얼마 나와? 여기 9점 얼마 나와? 여기가 26이 나오거든요. 첫 장 공차니까 여기 SN이 0 된 거 구할 수 있을 거야. 여기가 26이 나와. 여기가 0이야. 그럼 가운데가 13인 거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5개 값이 대칭관계로 모여있을 때 11, 12, 13, 14, 15일 때가 가장 위에 있는 함수값 5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m이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잠깐 쉬었다 합시다.